혹시 자위를 했는데 분명 절정은 느꼈지만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나이 탓일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러나 이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사정없이 절정을 맞는 상태, 드라이 오르가슴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몸이 방식과 리듬을 바꾸며 조금 다르게 대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알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조정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더할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길이 열립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제대로 보살피면 그에 맞는 회복으로 답합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진료해온 김윤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남성분들과 이 문제를 함께 마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 왔고, 오늘 그 핵심을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이해하고 악화시키는 습관을 바로잡고 사정이 없어도 만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생활 루틴을 쌓아갈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호흡, 혈류, 호르몬, 그리고 뇌의 활용까지 하나씩 무리하지 않고 이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왜 사정이 어려워지는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립선과 호르몬, 혈류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마음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전에 사시는 61세 박진수님, 늘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격려가 이 대화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번 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읽고 오늘의 핵심 한 줄을 적어보세요. 내일부터 실천할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거주 지역과 연령을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이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익명으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의료적 관점에서 차분히 답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글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정이 어려워지는지, 전립선, 호르몬, 혈류의 변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몸은 조용히 리듬을 바꿉니다. 첫째, 전립선과 정낭의 활동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두 기관은 전객을 만들고 배출하는 공장과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예순을 넘기면 생산량과 배출 압력이 떨어지면서 전객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 흥분의 강도, 사정의 타이밍에 깊이 관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분비는 더 흔들리고 같은 자극에도 덜 반응하게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낮에 무리하고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 날의 반응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혈류의 문제입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습니다. 물길이 좁아지고 흐름이 약해지면 끝자락까지 충분한 물이 닿지 않듯 음경과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면 신경이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차가운 하실, 운동 부족은 이 물길을 더 좁게 만듭니다. 여기에 골반저근의 곽인장이 겹치면 사정 반사를 위한 미세한 수축 이완의 리듬이 끊깁니다. 빨리 끝내야지 하는 조급함은 긴장을 더 키우고 뇌는 점점 흥분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넷째, 신경 전달과 약물의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염증은 신경의 전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약물은 사정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작은 요인들이 겹겹이 쌓여 현재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조사에서는 60대 남성 중 약 38%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많은 분이 겪는 공통된 변화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볼 점은 이것이 고장이 아니라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돌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신체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야 안전한 회복의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오래 이어질 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불안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안전한 회복으로 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체 쪽입니다. 사정은 단순한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고 전립선 정낭의 순환을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전립선 주변의 미세한 염증 반응이나 불편감이 늘 수 있다는 관찰 보고가 있습니다. 증상은 둔한 회음부 통증, 사정시 불편, 잔뇨감처럼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혈류가 떨어지고 골반저근이 과긴장된 상태가 겹치면 이런 불편은 더 쉽게 길어집니다. 즉, 고장이라기보다 정비가 필요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정신 수면 쪽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만족감이 낮아지고 그 여파가 수면의 질과 낮 시간의 의욕으로 번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무기력감이 늘고 관계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감정과 감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반복되는 좌절 경험은 뇌의 예측을 바꾸어 어차피 감각이 약할 거야 라는 학습을 만들고 실제 반응도 더 둔해집니다. 행동의 악순환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예 자위를 피하면 감각을 매개하는 신경 근육이 더 비활성화됩니다. 특히 골반저근은 사용하지 않으면 경직과 약화를 번갈아 겪습니다. 결과적으로 흥분, 절정, 이완의 리듬이 더 엉키고 신체는 느끼기 어려운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깃발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진료를 권합니다. 발열, 오한을 동반한 회음부 하복부 통증, 소변이나 정객에 피가 섞여 보이는 경우, 소변 볼 때 심한 통증, 갑작스런 배뇨 곤란, 사정 시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필요한 검사는 짧고 설명은 분명해집니다. 조기 확인은 불안을 줄이고 회복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경고장이 아니라 안내표지입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더할지 알려주는 표지판.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신호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을 먼저 끊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려면 먼저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경고가 아니라 안내표지라면 첫 과제는 길을 막는 돌을 치우는 일입니다. 첫째, 과도한 압박과 급한 자극입니다.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낄수록 손에 힘이 더 들어가고 움직임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귀두와 몸통의 미세 감각이 둔감 과민을 번갈아 겪고 뇌는 섬세한 신호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센 자극만 찾아 헤매게 되고 만족은 짧고 피로만 남습니다. 둘째, 골반저근의 만성 긴장입니다. 배와 항문을 무의식적으로 조이며 숨을 참는 습관, 의자 끝에 힘을 주고 앉는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사정 반사는 미세한 수축 이완의 리듬이 핵심인데 바닥 근육이 늘 긴장돼 있으면 리듬이 끊깁니다. 느끼기 어려워지는 이유를 힘으로 돌파하려 들수록 더 막히는 셈입니다. 셋째, 시간 압박과 조급함입니다.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흥분 절정으로 가는 사다리가 흔들립니다. 뇌는 반복되는 서두름을 학습해 같은 자극에도 덜 반응합니다. 최소 10분은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의 감각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나치게 강한 콘텐츠 의존입니다. 자극 강도와 속도에만 익숙해지면 실제 몸에서 올라오는 느린 감각을 뇌가 신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도 강도가 아니라 촉감, 압력 옹이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섯째, 어차피 안 나와 회피 루프입니다. 시도 자체를 멈추면 신경 근육의 회로가 더 비활성화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경직과 약화가 번갈아 오고 다시 시도할 때 더 어렵습니다. 예남, 가볍고 안전한 방식으로의 짧은 연습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작은 자가 점검으로 오늘 습관부터 고쳐봅시다. 손의 압박이 세지지는 않았는가? 호흡을 참거나 항문 아랫배를 세게 죄지 않는가? 빨리에 매달려 감각을 건너뛰지 않는가? 화면의 강도에만 기대고 있지 않는가? 시도를 아예 미루며 루프를 굳히고 있지 않는가? 이제 길을 막던 돌을 치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높이는 3가지 안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길을 막던 습관을 치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1. 슬로우 터치 프로토콜. 환경을 먼저 정리합니다. 방을 따뜻하게, 조도는 낮게, 수건과 윤활제를 곁에 둡니다. 처음 3분은 손을 대지 않고 호흡만 합니다. 들숨 세, 머금기 2, 날숨식, 복부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지 관찰합니다. 다음 5분은 직접 자극 없이 허벅지 안쪽, 하복부, 회음부를 넓고 느리게 쓰다듬습니다. 압박은 가볍게, 온기와 압력의 경계를 느낍니다. 그 뒤에야 음경으로 이동합니다. 강한 줌 금지, 손 전체로 감싸 가볍게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속도는 호흡과 맞춥니다. 들숨의 멈춤, 날숨의 미끄러짐, 총 75분. 중간에 감각이 흐려지면 다시 허벅지, 하복부, 회음부로 돌아갔다가 천천히 재시작합니다. 따뜻함, 묵직한 이완, 신체에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면 올바른 신호입니다. 이복식 호흡, 플러스 골반저 다운 트레이닝. 자세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거나 등바디에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한 손은 아랫배, 다른 손은 회음부 근처에 가볍게 둡니다. 호흡은 10회부터 들숨 4, 머금기 2, 날숨 6팟. 날숨 때 아랫배와 회음부가 아래로 녹아내리듯 이완되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3분이 지나면 골반을 앞뒤로 아주 작게 흔듭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리듬은 호흡에 맞춥니다. 자위전 5분, 자위 중간 2분, 마무리 1분. 짧게 끊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숨이 길수록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고 곽인장이 풀립니다. 턱과 어깨가 힘이 빠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온열 자극 루틴. 샤워 후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항문과 음낭 사이에 올려 3, 5분. 너무 뜨겁지 않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면 잠시 내려놓습니다. 다리가 차다면 무릎 아래 온욕을 10분. 하체 혈류가 오르면 골반 신경의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의자 생활이 길다면 얇은 전기방석을 낮은 온도로 사용해 좌골 회음부 라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 후 5도 10분 내 슬로 터치로 넘어가면 상승이 더 부드럽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성 염증, 감각처 하당요성 신경병증 등 피부 상처가 있으면 온열 강도를 낮추거나 건너뜁니다. 안전체크 3그룹 경고. 열감, 오한 하복부, 통증 등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 심혈관 질환으로 의사 지시가 있는 경우, 말초신경 감각 저하나 한근고제 복용으로 피부 손상 위험이 높은 경우, 해당되면 먼저 진료를 받거나 강도를 낮춰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목표는 무엇을 느꼈는가입니다. 사정 유무가 아니라 호흡이 깊어졌는지, 회음부 긴장이 풀렸는지, 몸 전체가 따뜻해졌는지, 이 3가지 방법이 자리 잡으면 다음 단계인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관리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깨어난 감각을 근본에서 받쳐줄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전립선과 정낭의 혈류, 배액, 이완을 꾸준히 돕는 것. 무리 없이 매일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1. 전립선 마사지에 대한 사실과 대안. 무턱대고 하는 셀프 내부 마사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각도 압력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다면 먼저 외부 대안부터 시도하세요. 샤워 후! 미지근한 수건을 회음부 항문과 음낭 사이에 3, 5분. 수건을 접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1, 2분 가벼운 접촉. 통증은 금지. 이어서 복식 호흡 10회. 날숨 때 회음부가 아래로 녹아내리는 이미지. 이 조합만으로도 혈류와 림프 흐름을 돕고 곽인장을 풀어줍니다. 2, 3분 골반 순환 스트레칭 세트. 통증 없는 범위. 차일드 포즈 변형.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상체를 전굴. 30초 인탄. 누워서 아자 스트레칭. 발목을 반대 무릎 위에 올려 가볍게 당김. 좌유 각 30초. 골반 시계 동원. 누워서 골반을 12, 3, 6, 9시 방향으로 아주 작게 움직임. 30초. 호흡은 느리게. 날숨의 이완이 내려옵니다. 매일 잠들기 전 1세트면 충분합니다. 3. 온열 좌법 벤뇨 습관. 무릎 아래 온욕 10분 취침 전. 하체가 따뜻해지면 골반 신경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장시간 앉는 날은 얇은 전기방석, 낮은 온도로 좌골 회음부 라인을 따뜻하게. 약 5분 앉았다면 5분 기립. 차가운 의자 바닥은 피합니다. 수분은 하루 2일. 말투. 세우를 의사 제한이 없다면 소변 참지 않기. 힘주지 말고 날숨의 벤뇨. 밤에는 카페인 알코올을 줄입니다. 사장 건강과 골반저. 만성 변비는 골반저에 지속 압력을 가합니다. 식이섬유 25, 삼식 길채소, 과일, 콩류 통곡. 좌병이에서는 발 받침대로 무릎을 살짝 올려 스쿼트 자세에 가깝게. 참지 말고 짧게. 날숨의 배변. 힘주기 최소화. 미니 체크. 오늘 한 3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따뜻함. 호흡. 짧은 스트레칭. 이 셋이 쌓이면 전립선 정낭의 기본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례. 대전의 이정호 70씨는 취침 전 온욕 10분과 3분 스트레칭을 4주간 이어간 뒤 회음부의 뻐근함이 줄고 절정의 깊이가 조용히 살아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대구의 김남호 85씨는 낮 시간 기립 5분 45분 앉기 원칙만 지켜도 야간 불편이 완만히 감소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작고 안전한 루틴은 대부분에게 이득을 줍니다. 안전주의, 발열 오한, 혈뇨 혈정, 배뇨 급격 악화. 사정 시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되면 즉시 진료를 권합니다. 고혈압 심질환이 있는 경우 온열은 약하게, 짧게 시작하세요. 이제 영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 정낭이 좋아하는 아연 아르기닌 비타민 E와 식사 루틴을 실제 식단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제 식사가 몸의 기초 체력이 되도록 다듬겠습니다. 목표는 전립선과 정낭이 편안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혈류와 호르몬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돕는 것입니다. 복잡한 식단은 필요 없습니다. 작고 정확한 추가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아연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기능을 지키고 전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의 소량을 꾸준히 드십시오. 신선한 작은 굴 6에서 8개 또는 80에서 100g이 좋습니다. 굴이 어렵다면 살코기, 소고기 여든에서 120g, 호박씨 한 줌, 청국장이나 나토 한 팩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발효콩은 미네랄 흡수에 유리합니다. 호박씨는 꼭꼭 씹어 드십시오. 통풍이나 요산이 높은 분,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굴 섭취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거나 다른 음식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골반으로 가는 혈류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소량씩 나누어 드시면 몸이 편합니다. 닭가슴살 80에서 120g, 두부 한 반모 150g, 현미 작은 공기 한 그릇, 호두새 알에서 네 알이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량을 나누어 드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총 단백질량을 의사와 점검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어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십시오. 아몬드 10알에서 15알, 해바라기씨 한 큰술, 아보카도 반개,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한 큰술 둘러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곁들이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고용량 보충제는 피하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죽과 두부 150g,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뿌린 샐러드, 아몬드 10알을 드십시오. 점심에는 살코기 소고기 100g과 채소를 함께 드시고 현미를 작은 공기 한 그릇 곁들이십시오. 간식으로는 호두 3알과 호박씨 한 줌을 권합니다. 저녁에는 청국장이나 나토 한 팩에 달걀 1개를 곁들이고
데친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되 의사의 제한이 있다면 그 지침을 따르십시오. 한 주 운용은 세 2일로 기억하십시오. 새는 아연식품을 한 주에 3번입니다. 이는 아르기닌 원천을 하루 2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은 비타민 E식품을 하루 1번 챙기는 원칙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보강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정리하겠습니다. 통풍이나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아연 섭취원을 신중히 고르십시오.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E 보충제 대신 음식으로 드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은 견과류를 소분하여 과한 열량을 피하십시오.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새로운 음식은 아주 작은 양으로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이 정도만 지켜도 밤이 따뜻해지고 회복이 빨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잠과 햇빛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 루틴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밤에는 깊이 쉬고 아침에는 밝게 깨어나고 낮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리듬이 차분히 돌아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밤에 더 잘 만들어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각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11시 전후로 불을 낮추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방은 조용하고 어둡게, 침대는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으로 두십시오. 카페인은 오후 이른 시간까지만 드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컵과 느린 호흡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얕은 낮잠은 짧게 하되 늦은 오후에 긴 낮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침의 햇빛입니다. 일어나서 1시간 안에 바깥의 빛을 얼굴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베란다나 창가도 괜찮습니다. 선글라스는 잠시 벗고 눈은 편안하게 뜨되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아침의 밝은 빛은 뇌의 시계를 맞추고 낮에는 기분을 북돋우며 밤에는 잠을 더 깊게 돕습니다. 햇빛을 받은 뒤 가벼운 물 한 컵과 짧은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 움직임입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체의 중심에 가벼운 자극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를 10회 정도 해보십시오. 점심 이후에는 천천히 걷기를 15분 정도 권합니다. 오래 앉아야 하는 날이라면 45분 앉았을 때 5분 서서 몸을 펴십시오.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저녁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호흡은 늘 길고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편안히 올라오고 내쉴 때는 배와 회음부가 아래로 녹아내리는 느낌을 떠올리십시오. 이 호흡은 언제든지 곁에 둘 수 있는 작은 도구입니다. 하루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 10분과 의자 일어나 앉기 10회를 합니다. 점심 뒤에는 천천히 걷기를 15분 합니다. 저녁에는 화면을 일찍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컵과 느린 호흡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나무와 바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풀리면 몸도 함께 풀립니다. 안전을 덧붙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있다면 움직임의 강도와 시간을 낮추어 시작하십시오. 어지러움이나 흉통이 있으면 바로 멈추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수면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취침 시각을 갑자기 바꾸지 말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앞당기십시오. 오늘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누워보기, 아침에 햇빛을 잠깐 쬐기, 점심 뒤에 천천히 걷기. 이 세 가지를 일주일 쌓아보십시오. 몸은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밤이 차분해지고 낮의 기운이 돌아오며 성적 반응도 한 걸음씩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음과 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쾌감의 많은 부분은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뇌는 그 신호를 음악처럼 엮어냅니다. 사정이 없어도 만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완과 집중, 그리고 상상력입니다. 먼저 호르몬의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옥시토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키웁니다. 이 호르몬은 강한 자극이 없어도 분비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호흡과 느린 움직임, 안전한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뇌의 호흡 루틴을 권합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들숨은 4, 머금기는 2, 날숨은 6에서 8로 갑니다.
배가 부드럽게 오르고 내리는지 느껴보십시오. 날숨마다 아랫배와 회음부가 아래로 녹아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10번을 채우면 뇌가 잔잔해집니다. 이제 이미지 연습을 더합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접촉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손의 온기, 숨의 흐름, 심장의 박동을 차례로 스캔합니다. 좋아하는 향을 살짝 맡아도 괜찮습니다. 감각의 문이 열리면 몸은 작은 신호에도 잘 반응합니다. 다음은 집중 훈련입니다. 손끝이 닿는 부위를 하나씩 이름 붙여 보십시오. 허벅지 안쪽, 아랫배, 옆구리, 가슴, 회음부를 순서대로 만집니다. 압박은 가볍게 유지합니다. 각 부위에서 3번의 호흡을 머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멈추고 내쉴 때 천천히 움직입니다. 뇌는 이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과정 중심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결과를 내려놓고 15분 동안 감각만 탐색합니다. 쾌감은 꼭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오르고 내립니다. 내려가는 순간에도 몸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만족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감각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기의 바로 바깥에서 시작하십시오. 허벅지 안쪽과 하복부와 회음부를 넓게 쓰다듬습니다. 온기와 압력의 경계를 잠시 머뭅니다. 몸이 스스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손은 안내자이고 몸이 주인입니다. 작은 안전 수칙을 덧붙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최근에 심했다면 너무 깊은 상상은 피하십시오. 향에 민감한 분은 무향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시십시오. 오늘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잠재우고 이미지로 뇌의 문을 열고 손끝으로 감각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사정의 유무는 결과일 뿐입니다. 뇌와 신경이 다시 배우면 만족은 다른 길로도 도착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일상에 붙여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짧고 안전한 습관을 고르고 한 주에 차분히 쌓으면 됩니다. 첫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씁니다. 두 무릎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 나비처럼 엽니다. 어깨와 턱에 힘을 풉니다. 허분 들숨내 머금기 둘 날숨 6으로 갑니다. 5분 정도 머뭅니다. 통증이 아니라 편안한 당김이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덩관절이 불편하면 범위를 줄이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도 좋습니다. 둘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 자세입니다.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편히 둡니다. 아랫배에 한 손, 회음부 근처 한 손을 가볍게 올립니다. 들숨내 머금기 둘 날숨 6에서 8로 10회를 합니다. 그 다음 골반을 아주 작게 앞뒤로 흔듭니다. 힘은 주지 않습니다. 호흡과 함께 리듬을 맞춥니다. 밤마다 이 과정을 3묶음으로 반복하면 몸은 잠의 문을 더 쉽게 엽니다. 셋째는 목적 없는 자위 루틴입니다.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을 택합니다.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15분 타이머를 맞추고 슬로 터치로 시작합니다.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와 회음부를 넓고 느리게 쓰다듬습니다. 손의 압박은 가볍게 유지합니다. 중간에 감각이 흐려지면 호흡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천천히 이어갑니다. 통증이나 불편이 오면 즉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오늘의 점검을 덧붙입니다. 나는 손을 세게 쥐지 않았는가? 나는 호흡을 참지 않았는가? 나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는가?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속도를 낮추십시오. 작은 변화가 내일의 편안함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약속을 적어봅니다. 오늘 밤에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한 묶음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회음부 스트레칭을 5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목적 없는 자위를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정성의 방향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회복으로 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몸은 이야기입니다. 사정의 모양이 달라져도 삶의 기쁨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비교는 불안을 키웁니다. 어제 나와만 대화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정성으로 돌보면 그에 맞는 회복으로 대답합니다. 쾌감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에서 자랍니다. 호흡과 온기와 주의가 쌓이면 만족은 다른 길로도 도착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 더 깊이 웃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남았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읽고 핵심 한 줄을 메모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실천할 습관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느낀 변화를 짧게 적어 주십시오. 댓글에 거주 지역과 연령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성함을 소개하겠습니다.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익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의료의 관점에서 차분히 답하겠습니다. 편하게 다음 글을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호흡 10회, 따뜻한 물 1컵, 느린 걸음 15분. 이 셋이면 충분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음 신호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첫째, 열감이나 오한과 함께 회음부 통증이 나타날 때. 둘째, 소변이나 정객에서 피가 보일 때. 셋째, 소변이 갑자기 막히거나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넷째, 사정 시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될 때. 필요한 검사는 길지 않습니다. 조기 확인이 불안을 줄이고 회복의 길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작은 기록을 권합니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잠든 시각과 깬 시각을 적습니다. 낮잠을 잤다면 짧게 표시합니다.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적습니다. 호흡은 몇 회를 했는지 적습니다. 온열은 몇 분을 했는지 적습니다. 스트레칭은 몇 분을 했는지 적습니다. 걷기는 어느 정도 했는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를 5칸 중에서 하나 고르듯 마음으로 점검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무엇이 편안함을 도왔는지 보입니다. 그 항목을 다음 주에도 이어가십시오. 작은 기록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오늘 선택한 한 가지가 내일의 안정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